병원 복도에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해숙은 수술실 앞 의자에 앉아 두 손을 꽉 모은 채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손등에 핏줄이 파랗게 튀어나올 정도로 힘을 주고 있었죠. 옆에서는 석진과 미진이 어머니의 떨리는 어깨를 감싸 안았고 아지는 벽에 기댄 채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제발 제발 아버지가 무사하길. 석진의 입술은 피 한 방울 없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지난 며칠간 아버지의 시한부 선고를 알게 된 후 그는 제대로 잠도 자지 못했거든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수술실 문이 삐익하고 열리며 간호사가 나왔어요. 보호자분 계시죠? 공여자분 오시네요. 간호사의 말에 모두가 일제히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복도 저 끝 희미한 형광등 불빛 아래로 누군가 휠체어를 타고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휠체어 바퀴가 복도 바닥을 구르는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해숙은 눈을 비비며 그 사람을 바라봤어요. 설마 설마 하는 마음에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점점 가까워지는 휠체어 그리고 그 위에 앉아있는 사람의 얼굴이 선명해지는 순간 해숙의 입에서 비명 같은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규태씨? 해숙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리고 있었어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온 사람은 바로 최규태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창백했고 입술은 바짝 말라 갈라져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마치 마지막 사명을 완수하려는 전사의 눈빛처럼 말이죠. 규태씨 당신이 왜 여기? 설마. 석진이 앞으로 휘청거리며 달려나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손끝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규태는 휠체어에 앉은 채 씁쓸하면서도 결연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 속에는 지난 몇 달간의 고통과 후회 그리고 속죄의 마음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대식이 형을 살려야죠. 내가 형한테 간을 공여하기로 했습니다. 뭐라고요? 해숙이 두 손으로 입을 막으며 소리쳤어요. 그녀의 눈에서 주르륵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지난 몇 달간 규태를 원망하고 저주했던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거든요. 그 순간 복도 한쪽에서 금옥이 숨을 헐떡이며 뛰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어요. 오빠 정말 괜찮은 거예요? 정말요? 금옥이 규태의 손을 꽉 붙들며 울먹였습니다. 규태는 금옥의 떨리는 손을 가만히 쓰다듬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손길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이별의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괜찮아. 이건 내가 꼭 해야 할 일이야. 40년 우정을 배신한 내가 친구를 죽음 직전까지 몰고 간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속죄야. 규태의 말에 금옥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목을 놓아 울어버렸습니다. 그녀의 울음소리가 병원 복도 전체를 메아리쳤어요. 바로 그때 수술실 문이 황급히 열리며 집도의가 급하게 뛰어나왔어요. 공여자분 준비되셨습니까? 지금 환자분 상태가 매우 위급합니다. 혈압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1초도 없습니다. 집도의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가득했어요. 규태는 천천히 휠체어 팔걸이를 잡고 일어서려 했어요. 하지만 다리의 힘이 완전히 풀려 휘청하고 앞으로 쓰러질 뻔했습니다. 간호사가 재빨리 규태의 몸을 부축했죠. 괜찮으세요? 지금이라도 마음을 바꾸셔도 괜찮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어서 수술 시작하시죠. 규태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두려움도 없었어요. 그는 간호사의 부축을 받으며 수술복으로 갈아입기 위해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걸어갔습니다. 그 뒷모습은 비록 비틀거렸지만 어떤 영웅보다 당당해 보였어요. 해숙은 그런 규태의 뒷모습을 보며 무릎이 꺾여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석진과 미진이 황급히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규태씨가 우리 대식이를 살리려고. 해숙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가득 차 떨리고 있었습니다. 목구멍이 메어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지난 몇 달간 규태를 원망하고 미워했던 자신이 심지어 저주까지 했던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고 미안했거든요. 한편 병원 로비에서는 무철이 초조하게 복도를 왔다 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불안함으로 가득했고 손은 주머니 안에서 주먹을 꽉 쥔 채 떨리고 있었어요. 미자가 그런 무철의 팔을 붙들며 말했어요. 여보 좀 앉아요. 이렇게 서성거리면 더 불안해져요. 미자야, 내가 뭘 한 거야? 대식이를 이 지경으로 만든 게 다 나 때문이야.
전부 다 내 욕심 때문이야. 무철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와 자책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어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여보. 무철은 미자의 위로에도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니야, 아니라고. 내가 복권 때문에 미쳤었어. 40년 지기 친구를 생명의 은인을 고소까지 하고 감옥에 보내려고까지 했어. 내가 정말 못난 놈이야. 짐승만도 못한 놈이야. 무철의 목소리는 자책으로 갈라졌습니다. 바로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땡 하고 열리며 진태가 급하게 뛰어내려왔어요. 형님, 형수님. 대식이 형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수술 중이야. 규태가 간을 공여했어. 무철의 말에 진태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형이요? 우리 형이 직접? 진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수술실 쪽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도 순식간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수술실 안에서는 긴박한 수술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대식의 상태는 예상보다 훨씬 더 심각했어요. 환자 혈압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70에서 60으로. 간호사의 급한 목소리가 수술실 안을 날카롭게 울렸어요. 기계음이 삑삑 경고음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공여자간 이식 서두르세요. 빨리 더 빨리. 집도의가 날카롭게 지시했습니다. 옆 수술실에서는 규태의 간 적출 수술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어요. 마취에서 깨어나지 않은 규태의 얼굴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입가에는 정말 희미한 미소가 맴돌고 있었어요. 마치 오래된 빚을 드디어 갚는 것 같은 평온한 미소였습니다. 대시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늦었어. 규태의 마음속 독백이었습니다. 눈꺼풀 아래로 눈물 한 방울이 스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복도에서는 시간이 완전히 멈춰버린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해숙은 묵주를 손에 꽉 쥐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금옥은 복도 한쪽 구석 의자에 웅크리고 앉아 배를 감싸쥐고 있었습니다. 오빠 제발 무사해야 해요. 우리 아기를 위해서라도. 제발요. 무철은 복도 끝 창가에 우두커니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의 머릿속에는 어린 시절 대식 규태와 함께했던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천하고등학교 운동장에서 셋이 손을 맞잡고 맹세했던 그날. 할머니 장례비가 없어 발을 동동 구를 때 대식이가 전 재산을 쥐어줬던 그날. 그런데 나는 그 모든 걸 복권 때문에 다 망쳐버렸어. 무철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수술실 불이 꺼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땡. 모두가 일제히 수술실 문 쪽으로 고개를 확 돌렸습니다. 수술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집도의가 마스크를 벗으며 밖으로 나왔어요. 환자 보호자분 계십니까? 해숙이 비틀거리며 벌떡 일어났어요. 여기 있습니다. 우리 남편은 어떻게 됐어요?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집도의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오는 순간 해숙의 무릎이 꺾였어요. 정말요? 정말이에요? 네. 다행히 공여자분의 간이 잘 이식되었고 환자분의 상태도 안정을 찾았습니다.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럼 규태 씨는요? 규태 씨는 어떻게 됐어요? 무철이 황급히 앞으로 달려오며 물었습니다. 공여자분도 수술은 무사히 끝났습니다. 지금 회복실로 옮기는 중입니다. 하지만 집도의가 말끝을 흐렸어요. 하지만 뭐예요? 뭐가 문제예요? 금옥이 벌떡 일어서며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공여자분이 원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수술 중 출혈이 예상보다 많았고. 집도의의 말에 금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다음 48시간이 고비입니다. 집도의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금옥은 그 자리에서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어요. 오빠, 우리 오빠. 금옥의 울음소리가 복도를 가득 메웠습니다. 무철은 벽에 기대어 천천히 주저앉았어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는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60이 넘은 노인의 울음소리는 처절했어요. 규태야 대식아. 다 내 잘못이야. 전부 다 내 욕심 때문이야. 1시간쯤 지났을까요? 대식의 중환자실 유리창 앞에서 해숙은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반대편 복도에서는 금옥이 규태의 중환자실 앞을 지키고 있었어요. 진태가 누나 옆에 앉아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누나 형이 꼭 깨어날 거예요. 자기 아이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깨어날 겁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중환자실 안에서 삐익 하는 기계음이 들려왔어요. 대식이 있는 중환자실에서였습니다. 잠시 후 의사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환자분이 의식을 되찾으셨습니다. 의사의 말에 해숙의 입에서 비명 같은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정말요? 정말이에요? 네. 아직 완전히 안정된 건 아니지만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잠깐 면회 가능합니다. 하지만 5분만 허락됩니다. 해숙은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중환자실 안으로 들어갔어요. 여보. 해숙이 대식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해숙아. 미안해. 내가 너무 고집을 부렸어. 돈 때문에. 아니에요. 제가 더 미안해요. 이제 돈 같은 거 다 필요 없어요. 당신만 살아있으면 돼요. 그리고 규태는? 대식이 간신히 물었어요. 규태 씨도 수술 잘 끝났어요. 지금 회복 중이에요. 해숙은 대식을 안심시키기 위해 거짓말을 했습니다. 다행이다. 대식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규태 그 자식 결국 날 살렸네. 40년 우정이 진짜 우정이었어. 그 말과 함께 대식의 눈이 다시 감겼습니다. 해숙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중환자실을 나왔어요. 깨어나셨어. 우리 아버지 깨어나셨어. 해숙이 아이들을 끌어안으며 울었어요.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규태의 중환자실에서도 기계음이 들려왔어요. 금옥이 벌떡 일어서며 유리창에 얼굴을 갖다 댔습니다. 몇 분이 지났습니다. 의사가 밖으로 나왔어요. 선생님, 환자는 괜찮은 거죠? 환자분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다만 아직 상태가 불안정합니다.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5분만 면회 가능합니다. 금옥은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중환자실 안으로 들어갔어요. 규태가 희미하게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오빠. 금옥이 규태의 손을 잡았습니다. 대식이 형은 괜찮아? 네. 대식 오빠도 깨어났어요. 수술 성공했어요. 규태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다행이다. 정말. 오빠. 금옥이 규태의 손을 두 손으로 꽉 잡았어요. 나 오빠한테 할 말이 있어요.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오빠 나 임신했어요. 오빠 아기예요. 규태의 눈이 커졌어요. 그의 눈에 순식간에 눈물이 그렁그렁 고였습니다. 정말? 정말이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금옥아. 내가 아빠가 되는 거야? 네. 오빠가 아빠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건강해져요. 우리 아기 아빠 필요하잖아요. 그래. 꼭 건강해질게. 우리 아기 위해서. 규태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금옥이 중환자실을 나왔을 때 무철이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금옥 씨 규태는 괜찮은 거요? 네. 깨어나셨어요. 대식 오빠 얘기도 물어보시고. 무철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고는 어깨를 들썩이며 울기 시작했어요. 고맙다 규태야. 정말 고맙다. 바로 그때 해숙이 다가왔어요. 무철 씨. 규태 씨한테 고마워요. 우리 남편 살려주셔서. 해숙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철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에요. 다 제가 잘못했어요. 그리고 저도 미안해요. 대식이한테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었는데. 내가 복권 때문에 미쳤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 눈물 속에는 지난 몇 달간의 고통과 오해 그리고 후회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창문으로 희미한 햇살이 스며들었어요. 무철은 복도 끝 창가에 서서 떠오르는 해를 바라봤어요. 미자가 그의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미자야 나 결심했어. 이제 진짜 달라질 거야. 무슨 결심이요? 복권 당첨금 말이야. 대식이한테 다 돌려줄 거야. 원래 대식이 거였으니까. 아니 반만 받을 거야. 나머지 반은 대식이가 가지는 거야. 그게 맞아. 그리고 대식이 병원비며 규태 병원비며 다 내가 낼 거야. 당연한 거잖아. 여보 정말 괜찮겠어요? 괜찮아. 돈보다 중요한 게 우정이야. 내가 그걸 잊고 살았어. 바로 그때 간호사가 복도로 나왔어요.
김대식 환자분 보호자 계세요? 환자분이 깨어나셔서 무철 씨를 찾으신다는데요. 무철은 급히 중환자실로 향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대식이 힘겹게 무철을 바라봤습니다. 대식아. 무철이 침대 옆으로 다가가 대식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내 복권을 가져간 거. 정말 미안해. 야, 이 자식아. 무슨 소리야? 미안한 건 나야. 내가 너를 고소까지 했잖아. 나 결심했어. 복권 당첨금 반 넣어줄 거야. 원래 내 거니까. 그리고 너랑 규태 병원비 다 내가 낼 거야. 무철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그리고 말이야. 우리 다시 시작하자. 천하고 삼총사. 40년 우정 여기서 끝낼 순 없잖아. 그래. 다시 시작하자. 이번엔 돈 때문에 싸우지 말고. 대식의 희미한 미소를 뒤로하고 무철이 중환자실을 나오자 복도에 모두가 모여 있었습니다. 무철 씨. 우리 남편이 뭐라고 했어요? 다시 시작하자고 했어요. 천하고 삼총사 다시 시작하자고요. 그 말에 모두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긴 밤이 지나고 새로운 아침이 밝아왔어요. 절망의 끝에서 희망이 피어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대식과 규태는 일반 병실로 옮길 수 있을 만큼 회복되었어요. 무철은 매일 아침 병원에 와서 두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먼저 대식의 병실 문을 열었어요. 대식아, 아침 먹으러 왔다. 또 왔냐 이 자식아. 매일 이렇게 오면 내 집안일은 누가 해? 미자가 다 알아서 해. 나는 친구들 챙기는 게 더 중요하거든. 무철은 조심스럽게 죽을 떠서 대식의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야, 무철아. 너 변했다. 예전에 너 같지 않아. 그래. 나 변했어. 내가 얼마나 추한 인간이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거든. 너랑 규태를 거의 죽일 뻔했잖아.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마. 다 지나간 일이야. 아니야. 잊으면 안 돼. 난 그걸 평생 기억하고 살 거야.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죽을 다 먹인 후 무철은 규태의 병실로 향했어요. 무철아. 나 형한테 할 말이 있어. 대운빌딩 말이야. 미안해. 내가 형을 속이고 빼앗은 거. 야.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마. 다 지나간 일이야. 아니야. 내가 꼭 말해야 해. 내가 얼마나 비겁한 짓을 했는지. 규태야. 나도 미안해. 내가 민용이 수술비 때문에 힘들 때 나는 돈을 빌려주지 않았어. 내가 더 나쁜 놈이야. 아니야. 우리 둘 다 잘못했어. 돈 앞에서 우정을 잊어버렸어. 형. 대운빌딩 다시 형한테 돌려줄게. 원래 형 거였으니까. 아니야. 그건 내가 가져. 대신 조건이 있어. 거기서 나오는 월세 수익 우리 셋이 나눠 갖자. 그리고 건물 명의도 우리 셋 공동 명의로 하자. 그래야 우리 또 싸우지 않을 거야. 형 정말 괜찮아? 그래. 이제 돈보다 우정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았거든.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손길 속에는 용서와 화해가 담겨 있었어요.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해숙이 들어왔습니다. 규태 씨. 우리 남편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평생 은혜 잊지 않을게요. 해숙이 규태에게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무철 씨. 그동안 제가 너무 심하게 대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아니에요. 다 제가 잘못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쓸쓸하게 웃었어요. 지난 몇 달간의 갈등이 눈 녹듯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병실 안은 따뜻한 웃음소리로 가득 찼어요. 무철은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돈이 아니라 사람이 행복을 만드는 거구나. 무철은 복도에 나와 창밖을 바라봤어요. 미자가 그의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미자야. 나 이제 진짜 행복한 것 같아. 돈 많을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행복해. 저도요. 당신이 변한 모습 보니까 정말 좋아요. 무철은 미자의 손을 꽉 잡았어요.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이 이야기를 이어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